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자칫 방심하면 생길 수 있는 사고, 바로 화상입니다. 이 화상으로 생긴 화상의 흉터는 다른 흉터에 비해 치료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 피부뿐만 아니라 그 하부 조직까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화상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송우진 원장님과 함께 흉터, 특히 화상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화상은 방심할 경우 쉽게 입을 수 있고 또 심하게 입는 경우에는 목숨까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상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부터 알려주세요. 화상은 뜨거운 물이라든지 불과 같이 뜨거운 물체에 노출되어 피부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네. 원인 물질의 종류나 온도 및 노출 시간, 수상 부위나 면적에 따라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요. 화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고 뜨거운 것 이외에도 산이나 알칼리 같은 화학 물질 또는 전기에 의한 손상, 아니면 햇볕, 즉 자외선에 의한 손상도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정말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게서도 이 화상 사고는 예고 없이 닥치곤 하죠. 이런 화상으로 인해 이제 피부가 손상이 되면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흉터가 생기는 우리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피부는 이제 피부 바깥에서부터 표피, 진피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그 아래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고 네. 가장 안쪽에는 근육, 제일 끝에는 뼈가 있습니다. 지금 만졌을 때 이렇게 만져지는 부위가 바로 표피층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약간 하얗게 보이는 진피층이 있고 그 아래에는 노란색의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아래에는 근육층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표피와 진피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표피는 피부 가장 표면에 위치하고 있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서 가장 얇은 부위에 해당하고 외부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0.3에서 1mm 정도의 두께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피층은 총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진피는 어떨까요? 진피층은 섬유아세포, 비만세포, 조직구, 랑게란스 세포, 림프구 등의 세포와 교원섬유, 탄력섬유의 결체 조직, 특별한 형태가 없는 기질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촘촘한 그물 조직인 교원섬유는 표피랑 단단히 결합하고 표피 부분으로 일부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상은 이런 피부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어떠한지 키워드 확인해 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화상의 깊이. 그러니까 화상의 깊이를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있을까요? 화상은 이제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1도 화상부터 4도 화상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더 심한 화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1도부터 4도까지 나눈다는 거고 그 구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도 화상은 주로 표피에만 생기는 경우이고 홍반이나 통증은 있으나 물집은 생기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붉어지기만 하고 물집은 안 생긴 경우로 화상 중에는 가장 경미한 정도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럼 2도는 어떨까요? 2도 화상은 표피층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진피층까지 열에 의한 손상이 진행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1도 화상처럼 홍반이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특징인 물집이 생기는 게 2도 화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도 화상은 이제 그 깊이에 따라서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누게 되고 표재성은 진피의 상부까지만 화상을 입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심재성은 진피의 하부까지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도 화상은 다시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뉘는 건데 둘의 차이는 정확히 뭘까요? 표재성 2도 화상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표재성과 심재성은 진피를 침범하기는 했지만 표재성은 이제 깊게 침범하진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흉터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잘 낫는다. 이게 이제 표재성 2도 화상의 특징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심재성 2도 화상은 이제 하부 진피까지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피부 부속기들 그런 세포들이 깨지게 되면
가끔 이제 혈관이 손상되기도 하고 신경이 손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감각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로 손상이 되면 결국에는 치유는 되지만 흉터를 남기고 치유가 되게 되죠. 네,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같은 이도지만 심재성이냐 필요성이냐에 따라서 그럼 경과도 전혀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심재성 이도 화상은 이제 염증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에는 3도 화상까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리고 치료가 잘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인 흉터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도 화상도 알아볼 텐데요. 자, 진피층까지 손상된 2도 화상과 비교했을 때 사실 더 심한 상태잖아요. 어느 부분까지 손상이 되면 3도가 되는 걸까요? 3도 화상은 쉽게 이제 피부보다 더 아래까지 손상을 받은 거를 얘기하고요. 네. 표피, 진피뿐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피하 지방층까지 어, 이제 표피와 진피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역시 심하게 흉터가 남을 수가 있고 소양감이라든지 통증,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네. 화상입니다. 화상으로 결손된 부위가 깊기 때문에 3도 화상의 범위가 이제 넓고 심한 경우에는 심한 경우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죽은 피부를 가피라고 하는데요. 그 가피 조직으로 인해서 세균 감염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부 전층이 다 파괴될 정도의 화상이 이제 3도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4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4도는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로 이제 근육이나 뼈까지 다친 그렇군요. 경우를 말합니다. 자, 1도부터 4도까지 그 구분 기준과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또 살펴볼게요. 먼저 1도 화상은 어떤 경우에 생기게 되는 걸까요? 1도 화상은 가장 흔한 경우는 우리 이제 일광 화상이라고 하는 햇볕에. 네, 그렇죠. 햇볕에 다친 경우고 이제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 이제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된 경우 쉽게 피부가 빨개지고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1도 화상이고 또한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1도 화상은 냄비나 컵 같은 게 뜨거운데 이제 잠깐 이렇게 닿았을 때 네네네네. 그냥 뜨겁다가 괜찮아지는 그 정도가 1도 화상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경우는 온도가 아주 높지가 않고 노출 시간이 또 짧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홍반만 생기고 이제 이 정도가 1도 화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2도, 3도, 4도는 어떨 때 생길까요? 이도 화상은 주로 뜨거운 물을 엎지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도 많이 마시고 맞아요. 차도 네. 커피도 많이 마시니까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손에 뜨거운 물을 쏟는다든지 뭐 다리에 국이나 아니면 라면을 쏟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많고요. 네. 이도 화상을 입으면 이제 물집이 생기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집이 생긴 상태로 병원에 오시기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점점 물집이 커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 이제 괜찮다 생각하고 안 오시다가 이제 물질이 뜨거울수록 더 깊어지는 거고 네. 접촉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화상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도 화상부터는 일단 일상생활에서는 흔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주로 잘 생기고 대신에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3도 화상 중에 특히 겨울철에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지면 네. 뭐 전기장판을 튼다든지 뭐 온돌방에서 주무신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그렇게 닿아 있으면 화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걸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데 일반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당뇨가 있으셔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잠들었다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드시고 이제 주무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한 자세로 오랫동안 그 자리가 열에 노출이 되면 네. 그렇게 뜨겁지 않은 온도에도 우리가 3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육이나 뼈까지 손상되는 4도 화상은 일상생활에서 보기가 힘들고 이거는 이제 큰 사고가 화재 났을 사고가 났다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고 화상 흉터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흉터가 생기는 과정. 화상은 사실 피부 깊숙한 곳까지 이제 손상을 일으키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흉터가 생기는 걸까요? 피부 표면만 손상되는 상처는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제 흉터가 잘 남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화상으로 인해서 손상이 이제 피부 깊숙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흉을 남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진피 중에서 이제 2분의 1 절반보다 이제 네. 하부까지 침투가 되게 되면 그 경우는 흉터가 남는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진피의 한 절반 이하에는 상처가 잘 회복되게 하는 피부 구조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손상이 되면 이제 비정상적인 상처 회복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제 피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 흉터 조직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비정상적인 과정의 대표적인 기전은 비정상적인 증식입니다.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여 손상 부위를 채운 조직은 딱딱하거나 아니면 뭐 조직의 밀도가 높아진다든지 그래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비후성 흉터 아니면은 뭐 떡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화상 흉터를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뉠까요? 화상 흉터는 일단 회복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요. 크게 상처 단계, 그다음 초기 흉터 단계, 그다음 성숙된 흉터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먼저 상처 단계는 화상을 막 입기 시작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응급처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초기 흉터 단계는 상처가 아물고 흉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시기적으로는 화상이 발생하고 2주에서 한 2개월, 길면 한 6개월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흉터가 완전히 성숙된 단계는 6개월 이후에, 뭐 길게는 1년 6개월 이후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흉터가 성숙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감이 있다든지 좀 보기에 좋지 않은 흉터들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상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하던데 화상 입자마자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화상은 일단은 모든 화상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뭐 물집이 더 생긴다든지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네. 저희가 이제 화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화기. 화기를 뺀다고 하는데, 보통은 처음에 이제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뭐 병원을 바로 가신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실제로 충분히 식히고 오는 경우가 경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화기를 다치면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차가운 물로 한 2, 30분 정도 충분히 열기를 좀 식혀주셔야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도에서부터 4도까지 화상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도 화상 어떻게 치료하나요? 1도 화상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처치를 잘 해줘야 하는데요. 일단은 보통 1도 화상인 경우는 이제 피부 표면에 생기는 그런 증상이 심하거든요. 네. 특히 1공 화상인 경우에 자결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맞아요. 피부가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 따갑고 맞아요. 간지럽고,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처치를 잘 해줘야지 물집이 생기는 단계로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찬물에 한 찬물로? 15분, 20분 정도 쿨링을 잘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화상이 더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근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따가운 증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병원에는 이제 쿨링 시키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네, 쿨링. 그래서 쿨링 약제를 한 24시간 정도 해주면 화상이 진행되는 것을 훨씬 막을 수가 있고, 1도 화상인 경우는 물집만 안 생긴다면 그냥 집에서 자가 관리를 하셔도 충분한데, 아까 이제 1공 화상인 경우 증상이 너무 심하면 병원에 한두 번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도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히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고요. 2도부터는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2도 화상 어떻게 치료하나요? 맞습니다. 이제 2도는 제일 이제 큰 특징이 물집이 생기는 걸 물집, 2도 네네. 화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집이 생기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고, 물집이 생기면 이제 벗겨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이제 물집은 우리 피부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벗겨내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그 물집 안에 있는 그 고여 있는 진물은 좋은 진물은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 우리 몸에서 있는 염증 세포들도 많이 섞여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꼭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보다 손상이 더 심한 경우, 그러니까 뭐 심재성 2도 화상이나 3도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심재성 2도 화상이나 3도 화상처럼 저희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심각한 손상이라고 심각한. 보거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하고, 네, 범위가 넓거나 염증이 심하다든지.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심재성 2도, 3도는 피부의 조직들이 많이 파괴되다 보니까 피부가 재생을 하지를 못하게 되고, 피부가 재생을 못하면 점점 죽어가는 가피가 생기게 되거든요. 가피. 네, 가피는 이제 죽은 피부라는 뜻이긴 한데, 네. 특징은 이제 노랗게 뭐가 낀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점점 까맣게 변해간다든지,
그런 가피가 생기게 되면 일단 가피는 제거하는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재성 2도나 3도부터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수술까지. 네, 그래서 그렇군요. 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화상인 거고, 크기가 작으면 뭐 가피가 생기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 낫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치료를 하면서 드레싱으로도 낫게 하는데, 근데 그 범위가 만약에 넓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피부 이식까지 하는 경우도 그렇군요. 많은 게 심재성 2도와 3도 화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분 화상이 아니라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화상은 저희가 이제 손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손바닥 하나를 1%로 보거든요. 아, 이제 네네. 그 퍼센트가 이제 우리가 넓이를 면적을 나타내는 기준인데 부분적인 화상이 아니고 우리 몸의 면적의 30% 이상이 침범된 화상, 30%면 손바닥 30개의 면적이거든요. 네네. 그럼 엄청 넓게 되고 30% 이상의 2도 화상이나 아니면 10% 이상의 3도 화상 아니면 이제 화재 났을 때 기도까지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화상 부위의 국소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의 전체의 수분도 빠져나가고 전해질도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 단백질 조절도 해야 되고 심한 경우는 쇼크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해서 수액 치료, 항생제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여야 원래 피부처럼 재생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손상의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도 화상은 그냥 붉어지고 끝나는 정도이기 네. 때문에 근데 우리가 햇볕에 이렇게 타도 조금 검어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쵸. 시간이 지나면 대신 나아지니까. 회복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1도 화상은 뭐 거의 돌아간다고 보고 2도 화상인 경우에도 8, 9일, 10일 안에 잘 나았다. 낫는 시간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아, 네. 빨리 또 회복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다친 날로부터 다 나을 때까지, 즉 씻을 때까지가 얼마나 빨리 잘 나았냐.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 표재성 2도 화상이라고 이름을 표재성. 하는 네.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약간의 좀 색깔 차이가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회복한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뭐 감각 이상이라든지 뭐 흉터가 뭐 크게 생긴다든지 뭐 운동을 못 한다든지 그런 후유증은 잘 없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화상의 그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니까 정확한 진단 후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화상 흉터 치료법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방법을 쓸까요? 흉터를 일단은 크게는 분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화상 후에 생기는 흉터를 간략하게 분류를 해보면 일단은 색깔 문제만 있는 경우, 뭐 홍조라든지 색깔. 아니면 네, 색이 좀 얼룩덜룩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변색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튀어나온 흉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구축이 생겨서 구축은 이제 이렇게 오그라드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네. 구축이 생겨서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는 그런 흉터로 크게는 나눕니다. 그래서 검게 착색이 된 부위는 뭐 레이저 토닝, 토닝으로. 네, 레이저 토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 튀어나온 흉터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놓는다든지, 아니면 프락셀 방식의 흉터 레이저를 좀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가라앉힐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인 구축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로 그 흉터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구축이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축이 생긴 부위를 수술적으로 잘 펴준 다음에 그 부분을 피부를 좀 보충해주는 피부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화상 흉터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을 장기간 잡아야겠죠? 몇 회 정도 받으면 그렇죠. 나아질까요? 흉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짧은 경우 한 3, 4개월. 짧아야 3, 4개월. 길게는 뭐 수년까지. 네. 뭐 쉽게 이제 전신에 뭐 한 4, 50%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네네. 뭐 나중에 잘 낫고 나도 수술할 부위도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몇 장기간 년 동안. 좀 꾸준히 잘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화상과 그 화상 흉터 치료법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상, 오해와 진실. 네, 이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화상에 대한 오해들 몇 가지를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화상 응급처치는 얼음으로 가능하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차가운 물을 식혀주는 거, 화기를 가라앉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차가운 물 대신 얼음을 이렇게 직접 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지금도 많이 대시고 계신데요. 네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얼음을 대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얼음을 환부에 대는 거를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화상으로 인한 손상 이외에도 얼음을 이제 장기간 이제 너무 아픈 경우에는 계속 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동상이 또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얼음보다는 차가운 물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얼음을 쓰고 싶다 그러면 직접 대지 마시고 뭐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나 싸서 그러고 이제 계속 대고 계시는 것보다는 데웠다 좀 뗐다가를 좀 반복하시는 게 너무 아픈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도움이 될 수 있군요. 직접 대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음을 직접 대는 건 좋지 않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화상 부위에 그 소주나 과산화수소 이런 걸로 이렇게 소독하는 거 이거는 괜찮을까요? 네, 좋지 않죠. 당연히. 좋지 않고. 네. 과산화수소와 같은 자극이 심한 소독제 같은 거를 쓰면 오히려 병변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셨던 뭐 된장, 뭐 소주, 뭐 간장, 뭐 심지어 치약 바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치료 재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썼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이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 외에 뭐 소주나 된장 이런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볼게요. 화상을 당하면 이제 부풀어 오는 물집, 화상의 물집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시긴 했는데 또 터트리는 게 좋을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을지. 네. 일단 화상이 생겨서 이제 이도 화상인 경우에는 물집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이걸 터트려야 되냐 벗겨야 되냐 이제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물집은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는 좋은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집을 벗겨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터트리지 않고 그대로. 그렇죠. 일단은 그대로 그대로 하긴 하지만 이제 안쪽이 진물이 너무 많이 고인 경우에는 안에 물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뭐 소독된 메스라든지 뭐 소독된 바늘 이런 걸로 터트려서 저희가 드레싱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빼내주는 것이 이제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진물 안에는 여러 염증 세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진물을 그대로 둔 채로 있으면 주변이 빨개지는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욱신거리고 아파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터트려야 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함부로 터트리면 안 되고 맞습니다. 병원을 찾아서 소독된 기구를 통해 진물은 빼내주는 게 좋고 껍질은 벗겨지지 않게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저희 화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화상 환자분들에게 뭐 당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전보다는 확실히 갈수록 화상이 심한 화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실제로 뭐 수술까지 가는 케이스들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그런 경우는 줄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하시더라도 바로 병원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병원에 요즘에는 약들도 많이 좋아져서 좀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약들도 많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전문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항상 언제든지 화상도 마찬가지로 상해의 일종이잖아요. 다치는 거니까 항상 좀 주의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화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그래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전문 병원을 찾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상 흉터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송호정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